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12월 7일인가요? 아직 12월 달 대법원 판례는 검색이 되지 않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 번호가 조회가 되지는 않는데 기사로 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갱신계약 청구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 정당하게 갱신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임대인께서 이제 본인이, 그리고 직계 존비속, 본인과 직계 존비속이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임대차 보호법상의 조항을 근거로 해서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보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19년 1월 달에 최초 계약을 했고 2년간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전, 만기 3개월 전에 임대인이 얘기를 한 거죠.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3개월 전에 통보를 했고, 이제 우리 가족이 거주를 할 거라서 퇴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갱신 거절의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임차인께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자기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임대인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소송을 걸었고, 왜냐면 안 나가니까요. 자기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임대인이 소송을 걸었고, 이제 소송을 건 이후에 당사자 임대인 A는 노부모가 거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갱신을 거절했다. 이제 직계존비속, 이게 존속이라고 하면 나보다 위에,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비속은 나보다 아래, 우리의 자녀. 그러니까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거주할 경우,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가 거주할 경우에는 갱신계약 청구권을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해서 거부를 한 거죠. 임대인분께서는. 근데 임차인 B와 C는 처음에는 직계가족이 들어와서 산다고 했다가 소를 제기한 후에 노부모가 실거주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은 실제로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추측을 한 거죠. 사실 이게 뭐 내가 살려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노부모가 정말 사실 수도 있는 거고, 뭐 계획이라는 게 뭐 항상 말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직계가족이 들어와 살려고 했다가 안 돼서 노부모가 실거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임차인 입장에서는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결론적으로는 1심, 2심 둘 다 임대인이 이겼습니다. 그 이제 판결의 사유가 임대인은 적법하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거였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거기 때문에 임차인 너희들 나가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참 임차인 분도 대단하신 게 이걸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라는 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은 1심에서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됐을 텐데 대법원에 갔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했다는 건 1심, 2심 임대인이 이겼는데 그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심의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판결의 사유가요.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정말 실제 거주 의사, 내 집에 내가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통상적으로 수긍할 정도로 입증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거니까 미리 막 뭘 준비를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살겠다는 의사를 입증하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갈 때 증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들어가실 때 보시면요,
실거주 의사 배치, 모순되는 언동을 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을 한 거죠. 처음에는 직계가족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는데 소재기한 후 노부모가 실거주하겠다고 말 바꿨다고 임차인이 주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대법원에서도 왜 말을 바꿨냐는 거죠. 왜 모순되는 언동을 왜 했냐. 그리고 실거주를 위한 이사 준비를 했냐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소가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아직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사 준비를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고 우기시는 상태에서 그래 너는 우겨 나는 이사 준비할게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실거주를 위한 이사 준비를 했냐 안 했다는 거고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족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음에도 전학 이사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의 전학과 이사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살겠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네. 사실 임차인은요, 만약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혹시라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더 올려받을 목적으로 다른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하면요,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임대차 보호법상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쫓겨났다. 뭐 이렇게 막말로 쫓겨났다 할지라도 만약에 제3자에게 임대차를 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발견되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허위계약 갱신 거절 시에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손해배상 제도 전에 임대인이 네 집에 들어가려는 의사를 명확하게 입증해라. 그럼 이 손해배상 제도는 왜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에 내용은 있었는데 생략이 되었고 정당한 사이업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임대인이 이러한 이유로 제3자에게 임대를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건 임대인, 임차인 둘이 한번 싸워봐라. 이 임대차 3법 생겼을 때도요, 이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편가르기 한다고 되게 말들이 많았거든요. 현장에서도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려버려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고요. 이 손해배상의 범위가요, 어떤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을 하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갱신 거절 당시의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 이제 만약에 전세면 환산해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그런 월 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의 차임 간의 차액이 있잖아요. 더 높여받으려고 임차인을 내보낸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차액의 2년분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중개 수수료라든가 이사 비용이라든가 그 밖에 등등의 사유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비용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손해배상의 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임대인 네가 너희 집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갈 수는 없어. 통상적으로 수긍할 정도로 네가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을 해야 돼. 근데 그 입증하는 방법이 왜 이사 준비 안 했니? 그리고 왜 자녀들 전학 준비 안 했니? 뭐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차인하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사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전학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되면 갱신거절 할 수 있다라는 거.
거짓으로 갱신계약을 청구했었으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임대인이 입주하려는 진위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를 내려버렸으니 이제 소송하면서 그래 계속 싸워. 소송하면서 2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그래? 뭐 지던 이기던 한번 소송 한번 해볼까? 2년은 더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자꾸 싸움을 거시는 건지. 이거를 심지어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렸다는 게 정말 당황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법원 판례 조금 약간 의아합니다. 의아하고요. 손해배상 제도라는 걸 왜 만들어 놨고, 그리고 갱신 거절의 사유가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확한 그 사유를 들면서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는데도 그 진위를 증명하라고 말을 하면서 파기환송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래 그냥 계속 싸워 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